자, 그럼 우리 권순우 취재팀장과 함께 오늘 한화 네. 지난 한 2, 3년 사이 가장 돋보이는 뭐 과거 그 그룹사들로 따지자면 네. 가장 돋보이는 그룹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한화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안녕하세요. 선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조선방산 얘기. 아, 조선방산이에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하나도 또 많이 돋보이니까. 그러니까 조선방산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한화가 많이 겹치네. 한화가 다 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죠. 아 이게 진짜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방산과 조선 그래도 방산조선이 올해 또 작년에도 꽤 괜찮았던 섹터죠. 제일 핫했던 네. 섹터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럴 때가 참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때인 것 같아요. 이게 네. 워낙 좋으니까 묻지마로 사거든요. 그 대장이면 이제 수급으로 움직이고. 네. 근데 또 여기가 좀 복잡스러워요. 이게 어디서 뭘 산다. 그리고 숫자가 커요. 네. 입만 열면 줘야. 그리고서 이게 또 정부하고 관련된 건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협상을 했네 마네 그리고 막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방산이라 그러면 굉장히 불투명하게 느끼시잖아요. 네. 되게 투명해요. 방산이요? 네, 비공개이기 때문에 네. 그 과정들이 다 공개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비공개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몰래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방산인데 그렇게 해도 돼요? 방산은 원래 다 아니 공개적으로. 공개되지만 자료는 공개되지만 그 자료를 보고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근데 그러고서 그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거기에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그래가지고 노이즈가 엄청 많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뉴스를 싹 걸러내고서 네. 진짜 그 뼈대가 되는 진행 사항들을 좀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는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워낙 좋은 섹터 두 섹터니까 네. 한번 좀 지금 현황이 어떤가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방산이나 조선이 왜 좋은지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될 정도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중에 미래가 확실한 산업들이 별로 없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주면서 방위산업과 조선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긴 하지만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한 발 떨어져 있다라는 네. 평가를 받으면서 이게 투자자들이 좀 안심을 해야 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냥 HBM 잘 만들고 지금 경쟁자가 없다는 걸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살 때 공포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너무 올랐다라는 공포가 없고 예를 네. 들어서 뭐 현대차다. 네. 그러면 이게 IRA 보조금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좀 주가가 좀 내려오는 것 같은데 현대차도 좀 있으면 20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가요. 국채보다 좋다. 이미 국채보다 좋죠. 그렇죠. 이미 국채보다 좋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내려오는 애들이 있는데 방산이나 조선은 사실 기회의 문제지 불확실성은 없다. 네. 라는 생각들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뭐 올라갈 때 보면 거침없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흥미로운 포인트가 이제 하나그룹입니다. 하나그룹의 모체는 1952년 한국 화약에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가 뭐 화약을 만든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하고 좀 이렇게 그 무섭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공장 인천 공장을 불화받아 가지고 그 한국 화약의 국산화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회사예요. 그리고서 지금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같이 보시면은 여기 한화생명이 이렇게 있고요. 하나생명은 이제 IMF 때 대한생명이 이제 망가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걔를 인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 손해보험이라는 데가 이제 딸려 들어왔습니다. 이게 신동아 화재하고 예전에 제일화재가 있었는데 걔를 합병해가지고 이게 이제 금융 계열이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서 이 안에 들어있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뭐 삼성 탈레스, 삼성 테크윈, 거기에 나왔던 옛날에 하나 디펜스 뭐 이런 이름도 있었고 예. 걔네들이 다 통합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것도 되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로 만든 게 참 잘된 사업 개편이라고 느끼는 게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이게 나눠져 있고 계열로 돼 있으면 복잡합니다. 이게 뭘 사야 되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지?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다 통합을 시켜버리니까 이게 좀 심플해졌습니다. 우리나라 방산의 대장주로서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뭐 방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보통 대장주를 사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심플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현대 로템이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기차 사업부가 굉장히 크게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K2 전차가 워낙 잘 팔리긴 하지만 예전에는 K2 전차는 사업부로도 안 쳤습니다. 그냥 어차피 그냥 국내 방위산업 국내에다가 국방부 납품을 예산, 하는 게니까 국방부 예산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고 내려가면 좀 내려가고 뭐 그러다가
근데 사실 기차 사업도 마진이 거의 안 남기 때문에 거기도 뭐 저기 하면은 수주하면 조 단위로 하는데 마진이 적자. 그래가지고 뭐 엔지니어링 한다 그래갖고 해외에서 엔지니어링 공장 수주했다 물리고 뭐 이런 회사가 현대 로템이었는데 지금은 대표적인 방산업체로 네.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하나 솔루션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는 그 태양광. 태양광과 화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눠보면 이제 여기가 유통 계열이 있습니다. 유통 계열도 예전에 좀 인수해서 만들어진 유통 계열이 있고 얘를 또 여기서 잘라 보면은 정프로님은 잘 아실 텐데 옛날에 명성콘도 기억나십니까? 명성콘도 네, 알죠, 알죠.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찍혀가지고 장렬하게 전사한 그 명성콘도. 그 강릉인가 속초에 있는 게 그거 아니야? 그 맞죠. 네. 그 명성콘도의 특징은 되게 우리나라 콘도 산업의 어떤 프론티어 네. 선두주자로서 제일 먼저 진출했기 때문에 의외로 콘도가 그 국립공원 안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전에 규제가 별로 없을 맞아. 때 네. 질문이 들어가서 만들었던 그 명성콘도가 망해가지고 걔를 인수한 게 이제 한화리조트예요. 그래서 한화리조트는 의외로 좀 건물이 약간 노후화됐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데 네. 입지는 자리가 되게 좋아. 좋아요. 아, 자리가 좋아요. 설악산 안에 있고 아, 그렇구나. 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좀 하나리조트의 어떤 특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들은 이제 방위산업 부분인데 삼성그룹으로부터 그때 방위산업하고 화학 부문을 인수를 했어요. 네. 근데 화학 부문 산 거는 이제 지금 와서 살펴보면 아 그때 삼성이 좀 그 화학 산업의 미래가 이제 중국으로부터 경합이 생기면은 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팔았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보면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그 지난번에 한번 업사이클이 한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빨리 판 거 아닌가라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화학 산업이 좀 어려움에 처했기 때문에 정리를 뭐 잘한 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삼성 같은 경우는 1980년대부터 우리나라 방위 산업의 어떤 프론티어적인 역할을 많이 하던 회사거든요. 그 탈레스라든지 테크인 같은 외국 회사와 합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어떤 그 방위 산업의 자립화에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방비 예산은 수준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 미래 성장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방위 산업과 화학을 묶어서 1조 9천억에 하나그룹에 팔았습니다. 1조 9천억에 팔았어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이 17조 원이에요. 아. 네. 그리고 이제 대우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진짜 국민적 골칫거리였잖아요. 맞아요. 예. 정말 그 조선 빅3가 있어가지고 하나그룹이 처음에 그 대우조선을 인수한다 그랬을 때 저도 좀 갸우뚱했었어요. 저도 조선 출입을 꽤 오래 했었는데 이게 빅3 체계가 그 생산 역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 조선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러니까 경쟁이 너무 심해요. 우리끼리 네. 경쟁이. 그래가지고 사실 현대중공업은 알게 모르게 제가 언제 한번 뭐 이걸로만 썰을 풀어도 한 30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 대우조선 죽이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물밑에서 막 작업도 하고 하다 안 되니까 그러면은 그냥 내가 사버릴게. 그래가지고 대우조선에서 뭐라 그랬냐면 쟤 사서 죽일라 그러나 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하나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를 한 다음에 한 3,60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가지고 방위산업을 하겠다 그랬어요. 인수하고 나서요. 예, 그래가지고 방위산업은 조선하고. 그러니까 딱 그 캡이 뻔한데 네. 이걸 투자해서 뭘 하겠다라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방위산업의 시대가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가 하나조선 그때 대우조선을 하나가 2조 원 주고 샀어요. 지금은 16조 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올해 초에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뭐 ETF 그룹주 수익률을 보니까 하나그룹주 수익률이 17.2%로 가장 높아요. 그리고 SK 대표 그룹주는 15%. 이거는 SK 하이닉스가 덕분에 이제 연끌을 좀 네. 하고 있고요.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그 2차 전지 소재 쪽에서 조금 초반에 반등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네. 쪽이 좀 많이 올랐었고요. 삼성그룹주는 좀 아쉽죠. 삼성그룹주는 좀 아쉬움이 있고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가 그 IRA 뭐 얘기 나오면서 좀 많이 좀 내려오는 측면이 있어서 네. 좀 보합 정도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그룹은 어쨌든 어느 순간 근데 하나그룹이라 그러면 예전에 좀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가라는 인식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맞아요. 네. B2B인데다가 이제 이름이 워낙 강하잖아요. 옛날 한국화약의 네. 이름이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명실공히 그 대우조선도 이제 방위산업으로 바꿨기 때문에 네. 육해공 방위산업을 가지고 있는 방위업체가 주요하게 포지션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 육해공 다 하네 진짜. 예, 맞아요. 근데 사실 되게 어중간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렇게 이름은 지어 있었고 항공 엔진 한다고 뭐 그런 얘기 하면서도 카이 주식도 좀 가지고 있고
그랬었어요. 한국항공우주. 예, 네. 한국항공우주 주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IMF 통폐 옛날 그 기업사로 가면 안 되는데 네. 원래 다 있었어요. 그 삼성에도 비행기 사업부가 있었고 네. 한화에도 사업부가 있었고 현대차에도 사업부가 있었는데 IMF 맞으면서 이거를 통폐합을 해가지고 만든 회사가 한국항공우주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걔네 주식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게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민영화할 때 이거를 모아가지고 한 기업이 사갈라 그랬는데 그거를 다들 반대했어요. 일단은 그 사천에 있는 분들과 한국항공우주가 우리 재벌그룹에 가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또 주인 없는 회사에 좀 따뜻함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재벌 특혜론이 또 있었어요. 누가 하나가 가져가게 되면은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때 아까 이런 딜은 정부 딜은 굉장히 투명하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어머니가 많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 그냥 뭐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육해공을 갖춘 그룹이 좀 되면서 이제 명실공히 그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의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방위산업에 대해서 이 지금 시가총액과 합산 시가총액을 같이 보시면요. 이게 4대 회사라 그래가지고 대신증권에서 만든 건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카이, 넥스원, 하나시스템 이렇게 4개를 합산을 했더라고요. 근데 보시면은 와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방산 쪽에 예. 이런 거 우리가 나스닥에서나 보던 차트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한국 차트라고 얘기할 한국 수 없는. 차트에서 이런 거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네. 그리고 우리나라 무기 수출 순위가 15위에서 11위까지 올라왔다. 예. 그리고 점유율이 0.7%에서 1.5%로 2배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방위산업에 네. 정말 격세지감이 그러네요. 느껴집니다. 네. 뭐 방산도 저도 조금 취재를 했었는데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잖아요. 어떤 업체가 뭐 만드는 건지. 네. 이게 어떤 업체가 뭐 만드는 건지도 관심 없는 분들이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같이 하는 게 있고 혼자 하는 게 있고. 혼자 하는 게 있고 꼭 방위사업청을 끼고 하는 게 많아요. 네. 이게 뭐 어떤 무기 수출과 관련되다 보니까 방위사업체를 중심으로 좀 이루어지는 수출에서 그럼 기업들이 좀 자기 이름을 전면으로 잘 안 내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저기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수주가 완료가 된 게 있고 네. 관심이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임박 이런 얘기 나온다. 네. 그럼 한 1년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박이 1년이에요? 그러니까 뭐 유력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전시회 가서 소개하고 그러면은 뭐 집중 공략 네. 뭐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폴란드, 루마니아 수주가 K9이 다 됐고요. 레드백은 소주 수주는 됐고 루마니아, 폴란드, 브라질 관심. 천무는 이제 폴란드 수주, 그리고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관심. 관심이라고 써놨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미 수주라고 나온 부분들은 이미 호재로서 이제 반영이 다 된 네. 일이고요. 만약에 올해 이런 얘기가 좀 나온다 싶으면은 이런 관심 쪽에서 여기서 좀 호재성 정보가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K2 전차 같은 경우도 폴란드와 루마니아 수주는 됐고 슬로바키아, 페루 이거 2번 썼네요. 사우디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천군 같은 경우는 사우디, 이라크 수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관심, SAM은 UAE, 사우디, 이라크 관심, 비공 해국은 미국, 말레이시아 관심. 이렇게 했는데 요거를 그냥 제가 트렌드로서 하나로 그냥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이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큰 수주, 대형 수주 쪽이 조금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근데 이게 방위산업의 특성상 이 수주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게 한 2028년? 그때까지는 실적상의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수주 산업의 특징은 그때 시장에서 뭘 중요시 생각하느냐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중시를 할 때가 있고 네. 수주를 중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어떤 모멘텀은 수주 모멘텀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뭐 네. 폴란드 1000대 막 1000대 그렇죠. 맞고 뭐 몇 대 더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2028년까지 계속적으로 그게 물량이 나갈 거니까 추가적으로 거기서 그럼 대형 수주가 있을 수 있느냐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왜 애매하다고 생각이 드냐면은 EU에서 발표를 한 건데 지금 우리가 대박이 났던 중요한 내용부터 설명드리면 2030년까지 방위산업 장비의 최소 40%를 공동구매 방식으로 조달한다. 네. 그리고 2030년까지 국방 조달 예산의 최소 50%를 영내 조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럽 내에서 예.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네. 여기서 지금 당장 터졌는데
평화의 시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제조 역량이 다들 없었거든요. 네. 정말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우리가 폴란드의 K2 전차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거기에 대한 뭐라 그래야 돼요? 비하인드 스토리는 아니고 그냥 일화를 그때 예전에 제가 그때 방위사업청 계셨던 분한테 좀 설명을 좀 들었었는데 원래 미국의 에이브라햄 그 전차가 들어가는 걸로 폴란드하고 계약을 맺었었대요. 네. 근데 게임이 끝났다는 거죠. 게임이 끝났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빵 터진 거예요. 그러고서 딱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에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미국에서 계약한 건 오케이. 근데 미국 거 들어오려면 얼마나 걸리죠? 한 뭐 2, 3년 걸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납품하기로 했던 K2 전차 재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중고거래예요? 아, 중고 아니죠.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인벤토리. 네. 인벤토리 거래. 우리 공장에서 이제 나갈 거를 글로 먼저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군은 뭐 지금 당장 필요하진 않으니까 네. 먼저 넣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를 딱 들어가서 써보니까 가격도 좋고 뭐 승차감도 좋고 뭐 포도 잘 맞추고 막 그러니까 그래갖고 1000대 계약 이렇게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방위산업이 커질 거다라는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는 준비들을 많이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이제 유럽에서 보기에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에서 뭐 전차를 하는데 거기도 K2 전차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K2 전차가 아니라 저기 뭐야 레오파드 독일 거 들어갔던 이유가 그때 뭐 그 얘기했거든요. 야 노르웨이 니네 돈 뭘로 벌었냐? 그 우리가 러시아하고 전쟁하느라 가스값 올라가지고 니네 가스로 벌지 않았냐? 네. 그러면은 가스 때문에 제일 고생하는 나라 어디야? 독일이잖아. 독일이죠. 네. 그럼 독일 거 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리가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유럽 내에서 이 원칙들이 좀 정해지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굉장히 치열한 정치 싸움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미국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내에서만 조달하겠다라고 그러면은 네. 야 니네 뭐 우리 차별하는 거야? 관세 한번 맞아볼래? 이거 분명히 할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야 관세 안 받을 거면 우리 방산사, LNG사 이거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와중에 그럼 우리가 여기를 또 비집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쪽에서 좀 논의되고 있는 거는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주 모멘텀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네. 큰 흐름에서는 좀 그렇게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남아라든지 남미라든지 이런 제3세계 쪽 수주가 좀 이어져 줘야 네. 지금의 어떤 방위산업의 어떤 신나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방위산업 주가가 워낙 좋다 보니까 여기서 실질적인 수치들을 잘 안 보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2022년에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액이 173억 달러였어요. 네. 173억 달러였다가 2023년에 135억 달러로 줄었어요. 그래요? 그리고 2024년에는 원래 목표가 200억 달러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년이 135억 달러였는데 200억 달러를 올렸다가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방위사업청이 하반기에 이 150억 달러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나온 숫자는 95억 달러예요. 왜 작년에? 이렇게 줄었어요? 많이 줄었죠. 목표가 200억 달러였는데 95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으니까 23년, 24년은 오히려 많이 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확하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봤는데 네. 그냥 방위사업청에서 총액으로 잡아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설명을 하기로는 한 94억 불 정도. 그러니까 지금 나간 거가 95억인데 네. 94억 달러 정도의 어떤 그 수출이 있는데 협상이 좀 연장이 돼갖고 이연이 됐다. 네. 라고 좀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용이 좀 어렵긴 어려운데 이 방위사업청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걸 잘 하려면 분석이 좀 필요해요. K2 전차, 동유럽 잠수함, 네. 북유럽 천무, 중동의 방공무기, 동남아의 FA-50, 북미 함정 MRO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시면 된다고요. 자, 주식 투자를 하시려 그러면은 네. 지금 방위사업청이 올해 어떤 데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무기가 팔릴 거다라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방위사업청이 다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네요. 그거를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조금 더 쉽게 이게 하나하나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예를 들어서 K9 자주포가 있습니다.
그 K9 자주포는 지금 글로벌 점유율이 50%가 넘는 베스트셀링 제품이에요. 네. 50%? 예. 자주포 시장에서? K9 자주포 정말 잘 팔립니다. 그래요? 예, 뭐 전 세계에 거기도 막 10여 개 국가가 네. 이 K9 자주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일 그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어디냐면 미국입니다. 미국이 원래 차세대 사거리 연장 자주포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자기네가 만들어서 하려 그랬어요. 네.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요 틈을 지금 독일의 PGH200하고 우리나라 K9이 경쟁을 다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된다. 그러면 대박입니다. 전 세계 방위 산업의 절반은 무조건 미국이에요. 네. 근데 여기를 파고 들었다. 그러면 이제 먹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일 거고요. 인도에서 이제 곧 한 K9 한 100문 정도의 계약 공고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이미 다 나왔어요. 네. 근데 이거는 원래 2017년에 그 L&T라는 인도에 있는 회사와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한 100문을 이미 만든 계약이 있었고 네. 이게 8년이 좀 지나서 추가로 100문을 도입하는 예산을 이제 인도 정부가 좀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거를 뭐 얼마를 할 거며 그리고 이제 L&T하고 얼마를 나눌 거며 이런 거 계산해가지고 이제 뉴스가 조금 나올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금 K9 관련한 부분이 있고요. 중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느 정도는 그 하마스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네. 뭐 시리아로 갑자기 이스라엘이 골란 구원으로 뭐 전차 들고 막 밀고 들어가고 뭐 시리아 옆에 있는 바다는 러시아에서 2066년까지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지중해 가는 바다로. 여전히 그 중동 지역에는 네. 이게 전운이 항상 감돌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지금 제일 관심 많은 데가 어디냐면 많은 그 무기가 뭐냐면 그 방공 무기. 방공 무기. 예, 아까 전에 그 방위사업청에서 얘기했잖아요. 방공 네, 무기. 네, 네. 방공 무기는 뭐냐? 천궁2. 천궁2는 아까 어디가 만든다? 예, 보면은 천궁2는 아까 이 봤었는데. LIG 넥슨이 만든다. 네. LIG 넥슨. 예, 네. 천궁2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우리나라형 한국형 패트리어트라고 불리는데 네. 고도 한 40km 이하로 내려오는 탄도미사일이라든지 항공기를 요격하는 체계예요. 근데 이게 천궁2가 팔리면 좀 좋은 게 레이더는 한화 시스템이 만들고 발사대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천궁 나가면 다 같이 좋아요. LIG 넥슨은 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죠. 거기 미사일. 미사일. 네, 네네. 한국형 패트리어트니까 그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그 증권가의 그 애널리스트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네. 방위 산업에서 아까 하나의 축은 제3세계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예. 주요에선 좀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미래 무기 관련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뭐 아예 먼 미래 무기는 아니고 근 미래 무기로 나오는 게 여기 보이는 LSAM. LSAM. 예. 네. 요게 뭐냐면 이제 한국형 사드라고 불리는 무기예요. 아. 그러니까 천궁이 한 15에서 20km, 네. 그리고 패트리어트가 15에서 40km, 그리고 그 위로 40에서 70km 정도가 LSAM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커버하는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게 보시면 UAE, 사우디, 이라크 다 중동 지역. 그러네요. 있죠. 그럼 이거를 그러니까 천궁 넣고 패트리어트 넣고 LSAM 넣으면은 이제 방공망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실험도 발사도 했고 그랬는데 얘가 아직까지 이제 방사청이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어요. 이제 양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실제로 계약이 성사가 된다. 네. 새 제품입니다. 신상. 근데 이런 것들은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양산 계획을 수립했어요. 네. 그럼 이제 양산에 들어갑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뭔가 수율 맞추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방사청이 이제 2027년 정도 실전 배치 얘기를 하는 게 네. 방사청이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라는 거는 우리 군이 사서 쓰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기업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돌릴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걸 2027년에 실전 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대충 이걸 도입하겠다는 계약은 의외로 오래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올해 사우디, UAE, 그러겠네요. 이라크 이런 데서 여기서 LSAM 다 완성됐어요? 그럼 그거 양산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저희 뭐 계약해도 돼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다 이렇게 이른바 파이프라인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K9, 뭐 K2, 뭐 천궁2 이렇게 있으면은 새로운 파이프라인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거기에 이제 트럭 레코드를 쌓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네.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LSAM 요거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저 얼마나 관심이 많냐면 아직 나온 물건도 아닌데 사겠다고 이렇게 와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LSAM을 그러네. 그리고 뭐 신뢰가 좀 있다고 봐야 되겠지 뭐. 그쵸. 우리 무기 체계에 대한. 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방공 무기에 관심이 엄청 많다.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은 비궁, 해궁 이런 거 있어요.
비궁? 해공. 비궁 해궁 이건 뭐냐면 비궁 궁인데 뭔가 네. 비밀스럽지 않습니까? 네. 네. 숨겨. 그리고 해궁은 뭔가 바다스럽고 바다, 네. 그리고 비궁은 뭐냐면은 무인 수상정 네. 요런 데서 쓰는 거. 아, 마치 드론처럼 사람 안 타고 그냥 바다에 지가 이렇게 조종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뭐 길게 준비할 필요가 없네요. 단어만 딱 던지면은 정프로님이 알아서 이 시간 다 됐네. 아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아니 한 네. 2분? 우리 아직 조선 얘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네, 빨리 요거까지만 마무리.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이게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래 산업으로 가고 있는 게 무인이에요. 네. 무인 중에서도 바다 쪽에 그러니까 드론 얘기는 우리 이주호 기자가 압권에서 한번 해주셨고 네. 바다 쪽 무인이 지금 굉장히 핫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비시 고스트라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네이비시 고스트. 고스트. 무인 잠수정, 유령. 무인 수상정 네. 이런 건데 같이 보시면 이게 무인 수상정은 이렇게 바다 위로 다니는 이런 네. 배고요. 무인 잠수정은 바다 밑으로 다니는 이렇게 배예요. 근데 이게 무인 수상정은 LIG 그리고 무인 잠수정은 하나오션. 돌고래 같이 생겼다. 예, 무인 잠수정. 요게 지금 개념 설계 들어갔어요. 개념 설계. 네. 그러니까 개념 설계 진행되고 나면은 이거 하고서 기초 설계 들어가고 그다음 초도한 건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요거를 좀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거는 이 해군 쪽을 보시려면은 미국의 어떤 작전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은 이 태평양 연안에서 우리가 이거 뭐 굳이 뭐 무인 수상정, 뭐 무인 잠수정 이런 거를 굳이 북한을 상대하려고 이 돈 들여서 만들까요? 그렇지 않죠. 이게 태평양 함대, 미국의 네. 태평양 함대랑 종합 훈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하려 그러면은 미국 쪽에 또 이게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 미래 쪽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여기 현대중공업이 빠졌으니까 네. 현대중공업 이름을 하나 살짝 올려드리면은 현대중공업이 여기도 이제 무인 뭐 당연히 이거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들어왔을 때 손잡은 파트너가 팔란티어예요. 그래서 네, 현대중공업이 이제 팔란티어 관련한 알겠네요. 기사들이 막 네.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기사가 왜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네.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프로젝트 때문에 여기서 현대중공업에서 팔란티어를 파트너십 삼아서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은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개념 설계 쪽은 LIG 넥슨하고 하나오션이 땄다라고 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